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현재 마왕이 튼튼한 연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걸 잊고 있단 말인가. 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황스러운데요. 당신이 지금 프란체스카 아치엔시 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연기력의 기초는 나는 당연 그것이라고 생각해. 횟수도 오래 지나 몇 년 전이라고 기억나지 않는 그것은 인어공주 이야기. 고스 오랜 식구들은 알겠지. 난 아직도 그 연기를 잊을 수 없어. 마왕 다시 듣고 싶어. 그건 빨간 탁구공의 비밀처럼 매년 해줄 수 없는 거야? 유치원생들과 유치원 선생의 연기, 인어공주 등 1인 다역의 역할을 했던 그 인어공주 얘기가 듣고 싶어. 대마왕 버터스가 보냈는데요. 그걸 잊고 있단 말인가? 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해마다 우려먹는 이 6년째 우려먹고 막 이러는 공포물 이런 건 좀 외웠는데요. 인어공주 유치원생 어렴풋이 기억은 날 것 같은데 먼지 먹는 닭이 인어공주가 뭔가 했더니 읽어보니까 기억이 난다. 근데 언제 했더라 기억 안 난다. 저기 대본을 보내주세요. 기억력을 발휘해서 이런 얘기였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인어공주 얘기가 인터넷에서 그때 떠돌고 있던 인어공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연기력을 보태서 읽은 걸걸요? 고스 역사상 최고의 히트작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그 추파춥스 사건도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던 글이었어요. 뭐 우리 식구가 진짜로 겪은 사연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퍼온 글이었는데 그게 제가 읽으니까 갑자기 무슨 각종 엽기 유머 사이트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그 추파춥스의 비밀은 해마다 해드릴 수가 없는 게 그 비방용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도 인터넷 방송 시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추파춥스의 비밀은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추파춥스의 비밀이래. 이제 빨간 탁구의 비밀 계속하다가 추파춥스의 비밀이란다. 추파춥스 사건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오디오 파일이 돌아다녀요. 제가 그거 읽은 게 그러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인어공주는 네, 대본을 스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왕이 어제 인간의 탄생에 대해 얘기했는데 더 픽스가 보낸 글입니다. 외계에서 왔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 말고 최근에 가장 유력한 설은 외계 생명체가 도운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외계 생명체라는 거지. 외계 진입설인가? 뭐 이게 더 강하다던데.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머리 아파지는데. 저기 우리도 다른 라디오 방송처럼 뭐 얘기 나오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 한 번 얘기 나오면 진짜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향들이 우리 고수 식구들한테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심장 사상충의 보충 설명 들었습니다. 그걸 처음 주장한 사람은 1908년에 아레니우스죠. 예, 그 설이 이미 1908년에 나왔어요. 그는 생명의 씨가 운석을 통해 포자의 형태로 왔다고 주장하여 포자설, 학회에서 왕따를 당했고 1981년에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크릭이 그 포자설을 받아들이자 그의 아내가 그를 정신과로 데리고 갔죠. 하지만 최근 이 가설에 대한 지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크크크 다들 식구야. 외계인 말인데 카팅이 보낸 글입니다. 글 너무 길어. 어떡하면 좋아. 그 돌연변이 나는 생물학도도 아니고 이과랑 수학 때문인지 담 싸운 놈이지만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인간의 유전자가 거친 돌연변이가 얼마나 수치상으로 낮은 확률을 가지는지는 알 수 있어. 하지만 말이야, 인간이 그런 말도 안 돼 보이는 돌연변이들을 거쳤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한, 마치 인간이 선택받은 종족이라는 듯이 얘기하면 인간이 되지 못한 수없이 많은 다른 유전자는 더 뭐가 되는 건데. 마왕도 말했듯이 대개 돌연변이는 적응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일어나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한 마리 뛰어난 놈이 생존에 성공하고 그 유전자가 퍼지고 다시 그 중에 성공적인 돌연변이가 퍼지고 이러는 거지. 근데 그 성공적인 돌연변이가 나오기 위해 수없이 많은 돌연변이 실패작과 돌연변이가 아닌 원래 유전자들이 동반된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개체수가 많은데 이런 돌연변이 하나쯤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 인간이 기적적인 돌연변이를 거친 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로 선택된 거라고 한다면 다른 수없이 많은 도태된 존재들을 모조리 부정해버리는 거 아니겠어? 이런 돌연변이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낮은 확률을 뚫고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화라는 것 자체 속도가 빨랐다.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삼엽충이든 뭐 아메바든 뭐든 어쨌든 생명의 발생 자체 그 뭐 코아세르베이트 뭐 이런 게 생기는 이런 과정 자체가 모두 다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창조 과학론자들은.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에서 도태된 존재들을 모조리 부정해버린다 이런 개념 아닌 것 같은데요. 대체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난 지금의 인간이 만들어진 건 순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해. 외계인 얘기한다고 해놓고 인간 진화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외계인이 인간같이 생기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야. 외계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몸속에 체액이 흐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야. 외계인의 생존에는 물이 필요하고 불로써 문명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야. 외계인이 사는 곳에 공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야. 외계인이 지구처럼 일정한 궤도를 가진 행성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야. 나 목 아파. 외계인의 사고방식이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과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야. 외계인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야. 이건 좀 어려운데 외계인을 이루는 물질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어. 물질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거고, 물질이 있다 손 쳐도 우리 나름대로 분리한 것뿐이니 우주가 탄소, 산소, 질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리란 보장도 없어. 외계인의 몸을 이룬 물질이 우리와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굳이 탐구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뭐 외계인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심각한 오만함이지. 꼭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우리 같은 화학작용을 이용한 사고를 하고 우리같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까? 난 이 넓은 우주에 하다못해 우리와 같은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다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존재의 기준은 정말 다양할 수가 있지. 우리는 물이라는 지배종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지구 위에 물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단지 우리가 물과 소통할 수 없고 그들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그리고 우주가 넓은 걸 체감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 봐봐, 내가 대충 계산한 건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8cm라고 하면 8광분이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1km를 넘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겠죠. 근데 말이야, 우리 은하계는 수백만 개의 별이 있고 은하계 사이에는 은하계의 수천 수만 배에 달하는 공간이 있고, 그런 은하계 수천 개가 모여 은하단, 은하단 수천 수백 개가 모여서 초은하단, 초은하단이 모여서 우주가. 자, 그리고 다들 착각하는 건 생명이 행성 같은 고체 위에만 존재하리라고 믿는 거야. 우리한텐 진공이라고 불리는 빈 공간에도 얼마든지 지적인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 우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다양한 생명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외계인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걸 보면 기가 막혀. 차라리 외계인의 기준에 대해서 논하면 몰라도 난 외계인 우리 외에 다른 지적 존재는 없을 수가 없다고 봐. 너무 길어졌네. 마무리는 칠드런 오브 보덤의 헤이트 크루 데스로리. 읽다가 지쳐서 그냥 진짜로 칠드런 오브 보덤한테 마무리를 맡겨버려야겠다. 네,
마무리는 Children of Bodom에 했죠. 네, Hey Crow Death Roll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외계인 얘기 그만해요. 네, 이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외계인 얘기 하지 말자고요.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는 말고 좀 지나간 다음에 합시다. 진짜. 대하사극 연계 소문의 BGM 일본 게임 음악 논란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세요. 백부작 대하사극 연계 소문의 배경음악에 일본 게임의 음악이 삽입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5일 3회가 방송된 후 드라마 게시판에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일본 PC게임 삼국지 10의 음악이 드라마에 수차례 사용됐다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실제 확인 결과 왕궁 장면 등의 BGM으로 흐르는 음악은 일본 코에이사가 제작한 삼국지 10편의 배경음악과 동일했다. 시청자들은 어쩐지 어디서 들어본 듯 했는데 민족의 자존심이란 인물을 드라마로 만들면서 어떻게 일본 게임 음악을 사용했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 엔딩 자막에 이 음악의 작곡가인 이케 요시히로의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적당한 음악을 찾던 중에 우연히 삼국지 10에 쓰인 것과 동일한 샘플링을 사용한 것 같다. 라며 실수를 인정하고 4회부터는 해당 음악을 삭제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걸로 난리인 거지? 안녕 마왕 고스 식구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 마왕도 요즘 뉴스 봤다면 알 거야. 사극 드라마에 일본 게임의 BGM이 쓰였다고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드라마에 일본 게임 BGM을 넣어서 싫다 이건가? 왜지? 왜 한국 드라마에 일본 음악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이나 여러 외국 가수들의 노래 리메이크한 거 다시 항의해야겠네? 왜? 우리나라 순수 창작 음악 아니니까. 그리고 영화 약속 OST로 나온 제시카의 굿바이도 항의해야겠네? 또 월드컵 때 한참 나온 금융 CF였는데 거기서 외국 사람들이 태극기 휘날리면서 한국 열광하는 CF에 나온 일본 밴드 엘르가든의 노래 메이크 위시도 다시 항의해야겠네? 그리고 결정적인 우리나라 국내 멜로 영화 여친소 OST의 엑스제팬의 티어스도 다시 항의해야겠네? 왜? 일본 밴드 노래라서 영화는 되고 드라마는 안 된다 이건가? 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런 거는 삐뚤어진 국수주의로밖에 안 보이거든. 오히려 삼국지 10 음악을 코에이사에게 허락받고 썼냐라고 따지는 게 더 정상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나라 공중파에서는 알게 모르게 일본 음악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 예전 기상예보에서 모골2 BGM이라든가 엑스맨에서 에반게리온의 BGM, 심심하면 나오는 카우보이 비밥의 탱크. 그럼 이것들은 다 뭐야? 응? 뭐냐고. 그래, 일본 음악 쓰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작한 음악을 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하지만 작품에 더 어울리는 음악을 샘플링해서 쓰겠다는데 단지 일본 게임 BGM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하는 거야? 하긴 원래 게임은 중국 역사고 배경음악은 일본이 만들긴 했지만 난 일본 문화 좋아해. 일본 게임, 일본 만화책, 일본 영화. 그렇다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은 아니야. 일본 국무총리가 신사 참배하는 거 싫어하고 수상 아닌가요? 네. 일본 사람들 총리 대신 총리인가? 국무총리는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싫어. 하지만 그릇된 국수주의 애국심은 배제해야 되라고 생각해. 그래, 난 매국노다. 욕해.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니 태클 환영. 마왕데릴사회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글쎄, 나는 일문과라서 아무데나 일바나 그러거나 하면 화나지만 욕할 생각은 없는데 왠지 그 BGM 쓴 건 잘못된 것 같네. 왜 그렇지? 생각해보고 올릴게. 글쎄, 음악이 안 어울린다기보다는 연계 소문 내용이랑 삼국지랑 같이 연상되니까 뭔가 뒤죽박죽 돼서 그런 게 아닐까? 게임 음악 쓴 거 가지고 웃기네. 삼국지 10이 얼마나 명작인데 그런 맞는 음악 없어서 쓴 거 가지고 아주 떠들어대네. 그럼 날씨나 증권 정보 나올 때 쓰이는 카시오페이아 T스퀘어 음악을 어쩌려고 그럴까? 크크크. 예, 우리 식구들은 삼국지 10의 음악이 연계 소문 쓰인 것에 대해서 그걸 왜 문제 삼아야 되느냐라는 입장들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태클을 죄송합니다. 제가 태클을 걸게 되네요. 왜냐하면은 이 역사를 소재로 해서 다룬 게임, 역사를 소재로 해서 다룬 드라마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금융 CF에 사용되는 이런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멜로 영화에 사용되는 이런 음악들하고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고구려 시대 음악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어차피 우리도 상상력을 동원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긴 하지만 한중일 음악이 비슷하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삼국지처럼 중국의 역사를 일본 작가가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연개소문 특히나 이 중국하고 지금 한창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구려사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좀 미묘한 그런 기류의 드라마가 되겠는데 그 안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뭐라 그럴까요? 그 백부작 대하 드라마 연기소문이라면 단순히 시청률을 의식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 이외에도 우리 민족 전체가 공유하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뭔가를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음악 감독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역량을 맞추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어떤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일본 게임 음악의 BGM을 그냥 말하자면 주위에 널려 있는 음악 중에서 약간 분위기만 비슷하면 갖다 그냥 바른다. 이러한 제작 태도가 눈에 거슬렸던 것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물론 그게 일본 게임 음악이라서 무조건 사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최소한 그 정도 백부작 대하 드라마라면 창작곡들 그것도 이제 드라마 전체의 음악을 취하는 음악 감독에 의해서 쓰여지거나 일관성 있게 다른 데서 이제 샘플링해서 가져오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지 뭐 죽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뭐가 그렇게 삼국지 일본 코에이사에서 만든 삼국지에 나온 음악을 연개소문이라는 대여 드라마에 갖다 쓴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선택이었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날림에 의한 최악의 선택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걸요. 또 한편 삼국지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특히 코에이사에서 만들어지는 음악 가운데서는 음악이 아니라 게임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거나 또 우리나라 왕조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나약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중국 영토에 막 이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특히 좀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글쎄 게임은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게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계관이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게임이다라고 무조건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누라는 임신 8개월에 또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변명이 문제래요. 옆에는 애기한테 폭력성이나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마법사 캐릭터를 택했대. 우리 마누라가 주로 게임할 때 칼 들고 이렇게 막 써는 이런 캐릭터들을 하거든요. 얍얍얍 팍팍팍 막 이런 걸 하는데 자기는 마법만 부리면서 뒤에서 이렇게 주룩주룩 마법만 내리고 있대네요. 그래서 잘한다 PC방에서 앉아가지고 그 전자판 노출된 데 앞에서 배불룩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게임하고 난 변명이 그거야. 그리고 제가 막 난리 쳤었는데 게임 독성이 있어요. 그 게임이 가진 독성, 중독성, 또 적당히 조절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회 문제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게임의 중독성으로 인한 그 사회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국내에서 굉장히 일찍 겪은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앨범이 3번씩 연기되고 막 이랬거든요. 게임 때문에. 어, 그 앨범이 넥스트의 어느 앨범이었더라? 월드 앨범이었다. 그 앨범은요, 엄청난 그 피나는 인내를 요하는 녹음 작업을 행하면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녹음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니 피나는 녹음 작업 했어요. 녹음 작업 했는데 그 당시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면은요, 뭐 기종도 LC2 이런 거 있던 시절이에요. 그 안에 CD 안에 월로드라는 게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막 하는 전략 게임 막 이런 시대는 전혀 아니었고, 그래픽으로 보이는 전자장기라고나 할까요? 그 턴 방식. 내가 한 번 하면 컴퓨터가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면 컴퓨터가 한 번 하고, 뭐 이런 정말 체스를 게임으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거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데모 CD잖아요. 50턴이면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정품을 사라 이거지. 근데 넥스트 기타 치는 김세왕하고 저하고 죽어도 정품을 사기는 싫고 50턴 내로 이 게임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마지막으로 끝내기 직전까지 가면 50턴이 딱 돼가지고서 멈춰버려요. 근데 매일 하면 할수록 점점 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파는 사람들도, 그 데모판을 집어넣은 사람들도 절대로 이 안에는 못 끝낸다라고 설정해 놓은 게 50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 만든 사람들이 절대로 못 끝낸다라는 그 50턴 마의 벽을 깨고 싶은 거예요, 둘이. 그래서 용을 이쪽으로 빼고 병사들을 여기다가 배치한 다음 요 코너 돌 때 뭐 이러면서 전략을 둘이 계속 짜면서 앨범이 3개월이 연기가 됐어요. 앨범이 3개월이 연기가 되니까 그래놓고 열심히 하겠다. 예. 좀만 기다려달라. 우리는 지금 피나게 노력 중이다. 근데 누군가 치사하게 스파이가 가서 꼰질렀습니다. 저 둘이 지금 게임하느라고 음반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매니저들이 그 넥스트의 합숙소 아파트에 들이닥쳐서 컴퓨터를 압수하고 그 플로피 디스크, 그 CD였나 플로피였나 자체를 뽀개버린 다음, 플로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디스크를 뽀갠 다음, 예, 스튜디오에 끌고 가서 감금을 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지내도록 강제로 가둔 다음에 2주 뒤에 앨범 나왔잖아요. 더 웃긴 게 있습니다. 라젠카 앨범, 넥스트의 4번째 앨범을 만들 때 월로드 3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시나리오 빌더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캐릭터들을 대충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나 캐릭터들을 에디트해서 약간씩 모양새를 바꾸고 막 이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시나리오 빌더를 제가 스스로 만든 그게 참, 여자 요정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 중에서 그거를 일일이 점을 찍어가지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전나체에 반쭈만 입고 있는 그 요정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만든 그게 꽤 유명해서 그 당시에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 사람들이 꽤 많이 받아갔습니다. 제가 바꿔놓은 게임. 그리고 매니저들이 합숙소에 들이닥쳐서 그때는 매킨토시 컴퓨터가 아니었고요. PC였는데
컴퓨터 자체를 압수당하고 디스크를 또 뺏기고 심지어 제가 만든 그 게임 내용과 이런 모조리 데이터를 뺏기고 다시 스튜디오에 슬리핑백과 같이 감금되어 2주 뒤에 앨범 나왔잖아요. 그 게임 중독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애 나오면 애를 나중에 뭘 가지고 야단칠까 싶어요. 애가 공부 안 하고 죽으라고 게임만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저의 반응은 나도 좀 같이 좀 하자라는 반응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부모 품을 좀 잡는답시고 오호 그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지 게임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딸애가 딱 그럴 거 아닙니까? 아빠 옛날에 유명했다던데. 심지어 아빠 영국에 유학 갔을 때도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와가지고서 2달 동안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오락하는 바람에 10kg 빠졌다던데. 뭐 이런 얘기 주변에서 다 꼰질릴 거란 말이에요. 애가 결국 알 텐데 애한테 무슨 말을 하리. 그러니까 저는 애가 게임을 하면 껴주라. 그 아빠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캐릭 하나만 좀 키워주고 아이템 좀 그 장면 생각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아이템 구걸하는 거. 딸내미한테. 딸내미가 학교 앞 PC방에서 뭐 그때까지 학교 앞 PC방 이런 게 존재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게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디가 들어왔어. 크롬 666 뭐 이런 아이디 하나 들어와서 아빠인데 아빠인데 칼이나 방패 좀 센 거 좀 있으면 너 혹시 불 나오는 거 화염 계열 검 좀 없니? 뭐 이러면서 딸한테 아이템 구걸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좋지 않다. 마무리는 또 칠드런 오브 보덤이 이번 마무리는 그럼 넥스트가 나 오늘 너무 황당해. 있잖아, 나 요즘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크서클 때문에 고객님들이 나를 싫어해. 아무튼 오늘은 캐셔를 봤단 말이지. 계산대 앞에서 손님 오나 너나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나는 생글생글 웃으며 무진장 반갑게 인사를 했지. 그 아줌마가 포장해 걸까라고 더듬더듬거리면서 말하는데 외국 살아요, 한국말 못해요, 큰 피자 2판 주세요 이러대. 그래서 난 손짓 발짓을 해서 이리저리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비를 막 찍었다. 그리고 고객님한테 보통 피자가 17분 30초 걸린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랬지. 근데 주문한 지 딱 7분이 지나자 그 아줌마 고객이 막 나를 노려보면서 영어도 아닌 들어보지도 못한 말로 중얼거리는 거야. 처음에는 저주하는 건 줄 알았어. 표정 압권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고객님 왜 그러세요?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일해서 싫어요. 너무 늦어요. 갈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를 잡았다 죄송하다 하고 그리고 나 괜히 미안하잖아. 음료도 드리고 죄송하다 이러면 계속 사과하고 잠시 후에 피자가 나왔어. 근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두둥 이 아줌마 돈이 없대. 카드도 없대. 아줌마가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나중에 돈 준대.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없는 번호야. 결국은 자기 아들 폰 번호 적어주길래 전화 연결했더니 아줌마 막 흥분하더니 한국말 진짜 잘하는 거야. 전화 끊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 거제도 사는데 멧돼지 200마리, 돼지 200마리, 총 400마리 돼지 키운다고 돈 많다고 자기 얕보지 말라고 OTL 외국 산다며. 근데 거제도 살면서 돼지 키워? 한국말 못한다며. 근데 나중에는 완전 술술 나오더라. 처음엔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왜 쿡 이런 표정 짓더니 결국은 돈도 못 받았어. 이거 뭐야. 그래도 고객인지라 아줌마 앞에서 경련이 일어나도록 억지로 웃었더니 얼굴 근육이 아직도 떨려 막. 야간 PC방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이거 착한 척하기 힘들어. 특히 이런 고객님 옆에선.
그저 뭐 황당하다 웃기다라기보다는 조금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시네요. 예? 드네요. 그 아주머니 저 무슨 사연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 된 사람 얘기 또 있어요. 해삼 내장젓이 보낸 글입니다. 이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아이디인데 제가 해삼 내장젓을 환장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입만 강남이잖아요. 입만 강남. 입강남이라고. 예. 꼭 비싼 걸 좋아해요. 해삼 내장젓. 네. 갑자기 땡긴다 또. 오늘 내가 방학이지만 학교를 갔어. 고3이니까. 5시에 학교를 끝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어. 버스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한 정거장 다음에 어떤 사람이 탔어. 그 사람 어디가 어지러운 듯 비틀거렸어.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약 5초 뒤에 알았어.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만. 나는 술 마시는 건 그다지 신경 안 쓰는 편이지만 술 주정하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많거든. 어쨌든 기분이 안 좋아진 나는 그냥 신경 끄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 근데 3초 후에 나의 인상은 꾸겨졌어. 으아, 이 삐 같은 삐리리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네? 물론 그가 그래고 일단 누군지 모르므로 그라고 칭할게. 어쨌든 아주 육두문자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삐리리루 이런 말들을 막 했어. 각자의 상상에 맡길게. 나의 분노는 점점 극을 달리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기사 아저씨한테 꼬장 부리고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한테 꼬장 부리고 막 이러네? 그 순간 내 머리 안에 빠직 하는 소리가 수없이 들리더군. 나 소심한 편이라 이런 일에 나서는 순간은 10년에 한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나밖에 나설 사람이 없더라고. 다들 노약자분이거나 임산부, 꼬마아이 정도였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1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을 저질러 버렸지. 나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저기 아저씨 라고 했고 당연히 그는 뭐야 이 삐리리리 삐리리에 삐리리한 삐리리에 삐리리에 삐리리야 이런 말이 돌아왔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기사 아저씨께 아저씨 차 좀 잠시 세워주세요. 그랬고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끼 차를 세운과 동시에 문을 탁 열었어. 그리고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내가 덩치가 있어서 그분 정도면 내가 너끈하게 들어요. 버스에서 내리고 그분을 내팽개쳤어. 그리고 나는 잊지 않았어. 사악한 미소와 함께하는 멘트를. 아저씨, 꼬장은 저기 구석에서 혼자 벽 보고 해주실래요? 그 다음에 난 유유히 버스를 탔지. 나에게 환호란 없었어. 누가 그렇게 술주정하는 사람 내팽개치는 사람 응원하겠어. 그지? 버스 안은 살벌, 정적 아무튼 조용했어. 나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집을 도착했어. 이 글은 일단 많이 미화되어 있어. 일단 나의 행동조차 미화되어 있다고나 할까나? 고스 식구들이라면 좋은 상상할 거라고 믿어. 뭐 멋지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감동적이다. 정말 존경한다. 이런 리플들이 쫙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전 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죠? 평소에는 그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나라가 미쳐서 정말 이런 거지. 알코올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멋대로인 지금 이 시간에도 술 먹은 자들이 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내 부모와 내 친구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있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치고 칼부림을 하고 술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술에 대한 저도 그게 좀 반감이 좀 세잖아요. 특히 행동 컨트롤 못한 사람들. 근데 그가 창밖으로 내던져진 그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고 200과 두 보는 이 역사의 길이 남을 명시를 남겼고 술을 마시고 누구는 뭐 그랬을 텐데 이 사람 술을 마시고 하는 일이라는 게 버스에 올라타서
노약자들하고 기사 아저씨한테 꼬장 부리다가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고등학생 손에 번쩍 들려서 밖에 내동댕이, 이 날짜상으로 봤을 때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밖에 내동댕이 쳐진 그의 모습 참 슬픕니다. 예, 그리고 뭐 돼지를 400마리를 진짜 기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자집에서 자기 외국 사람이라며 이 통하지도 않을 생쇼를 하는 아주머니의 모습 참 슬픕니다. 우울한 걸요? 예, 통쾌하다라기보다는, 아니 뭐 물론 잘하신 행동이고 정말 좀 그렇게 해야 되는 행동을 하신 거니까, 예, 해삼 내장젓 씨는 참 잘하셨는데, 그 내동댕이 쳐진 친구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애인한테 이 버림받고 딱지 맞고 술 마시고 그 김에 버스 타고 행패 부렸나? 찾고 싶습니다. 설마 그분도 식구는 아니겠지요. 식구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친구나 뭐 이렇게 빗길에 버스 타고 술 취해서 버스 타고 노약자와 기사 아저씨들에게 행패 부리다가 고등학생한테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신 분, 무슨 일이었는지 사연을 듣고 싶으니 꼭 방송 들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렇게 봐주는 마음 일으키지 말라고 제가 방송에서 정말 짤없이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정말 처절하다. 버스 타고 노약자들한테 행패 부리고 술고장 부리다가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 옹색하고 궁색한 그 소시민의 모습이, 그게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의 자화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짠하니 미어지네요. 네, 스키조의 헤드업 그리고 나티의 착각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또 준비되어 있는 노래는 글램의 노래 꿈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핫지와 TJ의 장사하자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